이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로봇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주인공이라고, 그죠? 네. 장이 뭐 약한 가운데 로봇주들이 조금 뭐 반짝반짝하긴 하대요, 그죠?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약한 거고 결국은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고점 대비 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로봇 네. 관련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최근 내에서 흐름이 견조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좀 그러네요. 강한 네. 흐름입니다. 물론 재료적 가치가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2차 전지가 있고 뭐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주가 있고 IT 플랫폼이 있습니다. 성장 섹터가 전부 다 조종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항상 시장의 성장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섹터, 그러니까 제가 로봇을 말씀드렸으니까 로봇 이외의 성장 섹터의 그 업종의 종목들이 어떠할까라고 판단하면 2차 전지는 우리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주가의 전환점과 바로의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매기가 들어오긴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제외.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그제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단발성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아직 시세주도 형상에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살아야 바이오 전체 매기가 집중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스 4%, 셀트리온 4%, 그리고 이제 전반의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부분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문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가 45만 원, 45만 원. 지난해 11월에 45만 원, 올 3월에 45만 원을 찍고 최근에 35만 원 저점 찍고 36, 7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지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물이 많은 상황 하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나 재료 가치나 어떤 내용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럼 바이오도 제외. 그러면 남아있는 게 로봇밖에 없는데요. 그럼 로봇에 대해서 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느냐. 일단 수급 측면, 그러니까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주라고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의 대표주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겠으나 최근에 주가적 측면에서 42만 원에서 26만 원대까지 한 39%, 38%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통상 우리가 주가의 저점을 잡을 때 주가 막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저점, 바닥 아니면 리바운딩 자리를 판단했을 때 이평선을 보거나 어떤 흐름에서의 기술적 보조 지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많이 근거로서의 해석을 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분할 법칙 0.618, 0.382 그러니까 38.2%의 조정을 받게 되면 바닥점에 들어온다라고 보통 많은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해서 38% 수준에서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차의 진행에 들어왔고요. 그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절차가 아마 올해 안에 지금 저는 한 5월 정도 진행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조금 이제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손정희 회장과 옵션이 걸려있는 상장 조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4년 이내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 20%에 대해서 풋백 옵션이 생사하느냐 마느냐 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 4년이 올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기는 아마 올해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 그러니까 로봇이 계속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테크니컬하게 저점에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서 이제 개별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오늘은 고점에서 다소 밀렸지만 아침 장시 시초가에 굉장히 세게 출발해서 음봉으로 이제 살짝 꼬리 달면서 마감했지만 하나의 어떤 흐름이 강하게 표출되는 종목이 나왔고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줄 자리에서 흐름에 선상에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로봇주가 성장 섹터에 대해서 이번 흐름에서 시장이 이번 주간 정체성 여러 가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정체성을 보일 때 정체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일 때 로봇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일 로보틱스는 이제 SK-온 미국 법인하고의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별 재료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개별 기업보다는 로봇주 전반적인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가격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뭐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죠? 뭐가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요? 시기나 뭐.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에 중국에서 네. 화웨이하고 몇몇 그룹들이 로봇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 저기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네. 기존까지 우리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2만 불대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했어요. 내년 또는 올해 하반기 2만 불이면 3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이 3천만 원의 로봇이 뭘 할지는 모르겠으나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란 말입니다. 3천만 원대 로봇이면 네. 메리트 있어요? 3천만 원? 뭐 작업용 로봇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그렇죠. 줄 수 있는 청소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제 농담이지만 집에서 3천만 원이 부담스럽죠. 그렇죠. 여기 뭐 산업용이나 뭐 그런 거면 사실은 많이 다운된 거죠, 그죠? 네. 근데 기존에 애플에서 만들려고 했던 로봇은 1억이었습니다. 네. 이 가격 차에 보면 테슬라의 3천만 원 싸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번 화웨이를 비롯해서 로봇을 2,000대, 3,000대 올해 내에 어떻게든 양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2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소 로봇은 아닐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로봇인데, 그러니까 로봇이 중국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쪽이 굉장히 빠른 기술력을, 그러니까 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뛰어든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 확산이 이제부터 막 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여기에 발빠르게 중국이 나가고 있는데 발빠르게 또 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로봇이 뭐 올해 못 갈 수도 있고 올해 움직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으로 산업 측면에서 보면 내년, 5년 뒤, 10년 뒤의 흐름에서 보면 로봇은 쭉 성장하는 산업일 건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계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론적입니다. 4차 산업이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 IT, 인공지능, 통신이 이제 4차 산업인데 이게 합산된 게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뭐 궁극으로 크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종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보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아주 차별화된 원티어의 로봇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관심을 가져서 주가 움직인 것뿐이고 어떤 로봇에 대한 혁신적인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전반의 흐름은 로봇 쪽으로 가는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성장 섹터의 순환매와 가격적인 반등 구간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된다.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로봇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년, 3년, 5년, 10년 후를 보면 네. 성장주 얘기를 하나 뭐 그걸 사실 10년 후, 5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없죠. 그렇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로봇주가 그렇게 실적이 팍팍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적자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제 바이오는 사실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알테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데 로봇은 실적은 안 찍힌다.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대기업하고의 어떤 연결. 그렇죠. 그게 레인보우도 그렇고 오늘 그 유일로보틱스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뭐 LG 그룹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하이젠, RMN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약간 찍힙니다. 네네. 그래서요. 로봇을 접근할 때 뭐 어떤 포인트? 네, 기업 얘기 좀 해주세요. 로봇주가 이제 한 15개 기업이 되는데요. 네. 저는 딱 3개 종목을 압축을 해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된다고 봅니다. 로봇주의 삼성전자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이나 움직임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대형주. 뭐 대형주라고 해도 시총이 5조 내외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로봇주에 대한 대형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여기 하나 추가 첨언하면 공매도의 이슈에 대한 관세 이슈에 대한 피해갈 수 있는 업종도 로봇주입니다. 규모가 같기 때문에 공매도도 나오지 않고요. 관세 정책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형주의 삼성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부장 종목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절,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LG에서 분사해서 나와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젠 RMN 같은 경우 가격은 지금 가격 무난하다고 보고 있어요. 29,000원 내외 가격이면 네. 조정받고 지금 뭐 흔들흔들 옆으로 횡보하고는 있으나 지금 가격 수준 괜찮고요. 그리고 레인보우스트도 방금 전에 이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26만 원 전후면 무난할 걸 보고 있고요. 나는 좀 능동적인 운용 측면에서의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일 로보틱스가 빠르다 하니 그 능동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유일 로보틱스는 7만 원 아래. 오늘 아마 7만 뭐 3천 원, 7만 2천 원대로 끝났는데 7만 원 아래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하루 이틀 나고 센 종목이 다시 세게 간다라는 측면에서 유일 같은 종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의 유일 로보틱스 요 내에서 로봇주에 대한 공략 이번 주 다음 주 가져가신다라면 뭐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뭐 수익률 게임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불을 붙인 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게 네. 이제 삼성이 투자하는 기업이다. 네. 결국 이제 삼성이 지분을 이제 행사해 가지고 대주주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협동 로봇, 그렇죠. 나와죠. 예. 그리고 이제 공장, 그 다음에 산업 이제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의 뭐 그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뭐죠 서빙 로봇, 네. 닭 튀기는 로봇, 네.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그죠?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죠? 워낙 들쭉날쭉해요, 그죠? 뭐 수술 로봇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공장의 로봇도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네. 한 2천만 원, 1,0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예.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우둠지팜이라고 그 토마토를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탐방을 가봤는데요. 와 거기에서 로봇이 작동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일단 유리 온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저기 수확을 합니다. 그 이렇게 털어가지고 네네. 6번 이상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별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딱 잡아가지고 뭐 크기 무게 이런 걸 해서 딱 자동으로 무지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꼭 휴머노이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장용 로봇이나 이런 로봇판을 이용해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이 쓰임새는 아니고 사람의 직장이 잃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로봇의 확장성은 뭐 틀림없다. 네. 그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사실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요. 몇 개 찝어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때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꽤 그 각광받았죠. 네네 각광받고 있고 여기도 이제 왜 점점 더 이제 뭐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죠? 그런 네. 걸로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실적 반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요즘 와 두산도 뭐 주가 고점에 떨어지고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떨어졌네. 이게 두산그룹이 예. 기업 분할 또는 기업 분할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저기 있었죠. 에너빌리티와 네네.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시장의 이렇게 신뢰를 좀 잃은 바가 네, 있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로봇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상당 시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뭐 거론하는 로봇주 중에서는 대부분 제외하고 당분간에 의해서는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대세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아니, 시총은 이제 큰데 그죠? 네, 맞습니다.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이나 이런 게 좀 딱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가니까. 네. 근데 로봇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포트에서 비중을 많이 실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말씀드릴까요? 저는 반도체가 50%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우리 업황 얘기하면서 네. 긍정적 비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 내건 소부장이 내건 50%를 가져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50% 내에서는 적절하게 좋아하는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로봇주는 약간 개별성의 종목으로 10% 15%? 뭐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기 나온 길에 반도체 50이고 네. 네. 또 딴 거는 뭘로 그렇게 좀 저는 그러니까 계좌의 종목은 세 종목 아주 많으면 교체 과정에서 늘어난 종목까지 합치면 5종목이 최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종목을 저는 판단해서 세 종목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예. 반도체가 50%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개별성 종목이 한두 종목이라고 치면 네 종목까지 원활하게 해서 로봇하고 뭐 등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저는 가치주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가치주라고 하면 유통주는 너무 작고요. 석유화학도 부분 주가의 움직임에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부분 긍정으로 보는 게 철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사고의 차를 변화시켜서 철강업종에 대한 종목도 한번 끄집어내서 20% 수준에서의 종목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을 좀 압축하자는 말씀 공감대가 되고 잘 실천이 안 되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세 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만 어떤 분은 30개 있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요. 그러니까 스크롤로 계속 내밀면서도 끝이 없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내가 분명 히 이 종목을 안 샀는데 들어왔어? 왜 계좌에 있냐라는 거죠. 네. 어, 누가 집어넣었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거 있겠네. 많습니다. 네. 스크롤 한참 노리다가 아니 뭐지? 이게 무슨 뭐야 나 이거? 분명히 이 종목을 산 적이 없는데 네.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네. 이 어떻게 된 뭐요? 거냐. 그리고 주식이 그 저기 많아지기도 하고요. 증자로 네. 인해서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줄여야 돼요. 어쨌든 네, 그죠? 줄여야 빚을 됩니다. 좀 보통 아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종목은 기본이실 10개 겁니다. 넘을 거예요. 네. 물론 원해서 산 게 아니도 사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물려서 얘도 그렇죠. 얘는 좀 팔기 어려워. 지금 올라오면 팔아야지. 얘도가 또 이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하고 정말 뭐를 살려면 팔고 살아. 그죠? 제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경험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많이 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를 적절한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매매하고 매도해서 포지션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팔아지면 이게 사집니다. 한 번에 어떤 특정한 기회를 잡아서 싹 밀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겁니다. 지금은 자식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이거 아픈 손가락처럼 이거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한번 쫙 밀고 나면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왜 하드 포맷하듯이 한번 네.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줄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팁을 주신 건데 네. 실천해야죠. 네, 경제 토크 오늘 김대중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